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기 제7장 사유인 현황도로를 지자체가 정비 또는 보상하여 공도로 만들어야 될 사례입니다. 사유인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는 건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이 애매한 사유인 현황도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도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공익시설이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이 애매한 사유 현황 도로는 건축법 및 각종 개발법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허가 신청자의 의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자체가 그 현황 도로를 보상해서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 도로를 지자체 및 국토부는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현황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라고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사유인 현황 도로를 지자체 및 국토부가 공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인데, 합법적인 건축물이죠. 진입로가 건축법 지정도로가 아니고 사유도로이면 건축법 6조의 개축조차 되지 않는 맹지이고, 지목이 대인 진입로가 사유이라면 이 또한 맹지가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지자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한 필지에 주택이 5채가 있다가 2008년 소송으로 5채가 분할이 되면서 골목길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분리됐는데, 한 필지 지목이 돼 있던 것이 분할되다 보니까 골목길도 지목이 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사유인 골목길의 소유권 분쟁에서 법원이 이 사유인 골목길을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서 점유 취득시효 80년 동안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이유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는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판결을 2차례 하였다면 이건 공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유인 골목길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 지자체를 국토부가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법 기준에 맞는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된 허가를, 건축허가를 법원이 건축법 44조 1항 단서 1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해서 불허가가 다시 취소됐으니까 허가가 된 거죠. 그런 현황 도로는 지자체가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공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그 하천을, 제방을 따라서 하천 밑으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윗부분은 건축법 도로였고 아랫부분에는 제방 밑에 하천 쪽 도로이기 때문에 장마 때 잠길 수도 있고, 그래서 허가권자는 이건 도로가 아니다,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아니다,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불허가를 취소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했다 이겁니다. 다음 네 번째, 기존의 마을길을 확장하면서 대체도로 성격으로 만들어진 2차선 포장도로가 지목이 되이고 또 지적도 분할되지 않은 채로, 지적 공부가 엉망이다 이거죠, 지적도가. 그런데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 도로는 지자체가 공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국토정보지리원이 1976년, 그러니까 약 44년 전이죠, 네, 촬영한 데 보면 그 가운데 아래쪽에는 너비 4m 정도의 현황 도로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양쪽 갈래길은 약
2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었던 거죠. 이 상거리 길이. 그런데 이 가운데 1번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다가 2차선 포장도로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발행위가 부서에서는 당연히 기득권자,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지금 2차선 포장도로는 지적이 분할이 안 됐고 지목이 되고 소유권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도인 것이 맞죠. 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허가권자는 또 허가 신청자도 마찬가지로 대체도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는 2차선 포장 도로로서 건축법 구조 너비 기준에 맞다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용락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도 의무로. 다음 5번째.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유 진입로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 진입로는 건축허가 당시 사업 시행자가 진입로로 지자체에 기부하려고 해도 지자체가 관리가 귀찮아서 체납을 받지 않은 사유도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2차선 포장도로가 있고 왼쪽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각 호별로 개별 분양이 됐잖아요. 분양받은 사람은 진입로가 전혀 문제없는 줄 알고 자기 아파트만 소유권 이전해서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최초 사업 시행자가 잘못돼가지고 이 진입로가 2차선 도로에서부터 다세대 주택 그 사이에 좀 짧지만 그 진입로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무도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주지 않습니다. 국민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진입로는 지자체가 매수해서 공유지로 만든 후에 그 진입로 이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게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하거나, 또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서 그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경락을 받아서 공유지로 만들어서 적당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아니면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도로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만들어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비도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마을길 등 현황 도로가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지자체가 나서서 건축법 도로의 너비 및 구조 기준을 맞추고, 사유인 경우에 배타적 사용권이 있으면 보상을 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 5조와 시행령 6조의 적용 완화에 보면 7의2,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그러니까 결국 비도시지역이죠. 동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 2조 1항 11호와 44조에 따른 기준,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요? 비도시 읍동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비도시 면적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비도시 읍종 지역에 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완화해서 허가를 검토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자연녹지 내에서 현황 도로에 교통량이 많거나 또 그 현황 도로가 지적과 현황이 다른 곳이 있는 등 주민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가 사유인 현황 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특히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 1912년도에 측량한 것이 달라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사유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가 도로 중앙에다 폴대를 막아서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 방해죄 내지는 뭐 업무 방해죄 이런 것들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도로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과 현황이 다른 거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우선 사업직으로 만들어서 공도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8번째, 새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하천조명허가 등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때에 그 진입로에 타인의 필지가 접해 있다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그 진입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보아서 공도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은 재량에 의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된 건축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법원도 재량권 일탈남용만 아니면 불허가를 취소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이 애매한 이런 도로는,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다고 보는 이런 도로는, 도로에 연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영원히 건축허가를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니까요. 다음 9번째, 국토부는 건축법 45조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설하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허구 지정도로는 기존과 달리 그 지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의무화하여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행위 길라잡이 331쪽에 보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적 분할과 지목 변경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이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분할이 의무죠. 그리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줄 권리가 허가권자한테 있습니다. 그게 재량권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건축법 도로도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10번째, 개발행위 허가로 개설된 현황 도로도 건축허가의 진입로가 된다면 그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지금은 개발행위나 그러니까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서로 수평적 관계로 떠밀고 있는데 건축과 또는 지적과가 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판단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건축허가 때마다 생기는 주민들 간의 분쟁 및 억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형태, 지번, 경계, 면적, 사용 목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땅의 주민등록이므로 이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인 지적과에서 현황 도로의 성격을 정확히 보관하고 있으면,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냐 아니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는 사유도로이냐에 대해서 그 공부를 정확히 보관하고 있으면 국민은 그 공부를 가지고 간단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사유인 현황 도로가 인허가로 만들어진 경우에 인허가 기준 및 허가 조건에
그 도로의 공공성,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찾아 공도로 지정하고, 만약 지정한 근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찾는 방안은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돼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의 판결로 공도가 된 현황 도로 등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이 명확한 현황 도로는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건축법 조례도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건축 조례에 조례도로로 만들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도로 만들어야 하고, 세 번째, 기존의 마을길 또는 도시지역으로 상향된 곳, 자연녹지 중 교통이 혼잡한 곳의 현황 도로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포기 제한이 없다면 국비 및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해서 사유인 현황 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법 제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은 건축법 도로의 공익성, 공공성을 살펴서 지자체장이 기존의 현황 도로를 공도로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권 해석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애매한 도로는 지자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여 공도로 만드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고, 국토부도 업무 지침 및 예산을 지원해서 공도로 만들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